자, 오늘 사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본 시즌이 있는데 옛날에 미드를 많이 봐가지고 시리즈라는 말을 안 쓰고 자꾸 시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총 5개의 시즌으로 이제 사주 공부를 한 1년 반에서 2년치 정도 할 수 있게끔 한 4, 5개월 단위로 이제 주제를 정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에서 5개월 단위로 한 번씩 중간에 사전 공개 강의라는 거를 중간에 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그 본 강의 외에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그 무료 보충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만 공부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된다. 와서 좀 물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뭐 현장의 에너지를 좀 느껴보고 싶다. 공부 잘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삐대서 한번 공부를 해서 그 느낌을 갖고 싶다 하시는 오프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프 수업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강력한 전지구를 덮친 금수 기운으로 인해서 모든 거사 잠잠하라 라고 하는 금수 기운이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2년 동안 대학교 동호회가 거의 다 고사 상태고 각종 친목 모임이 싹 다 망하게 생겨서 동네에서 하는 소규모 서너 명짜리 모임들이나 살아남았지, 야, 우리 20명 모여보자, 50명 모여보자, 뭐 각종 동창회, 바자회 이런 게 싹 다 없어졌죠? 네. 이제는 끝나고 있고요. 그래서 보충 수업을 저희가 못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아마 지난달부터는 이제 공개 보충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토요일에 3시 또는 5시에 보충 수업을 할 건데 혹시라도 인원이 많을까봐 형식상 선착순 몇 명 이렇게 붙이는 점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역삼동에서 할 때는 강의실이 요거보다 좀 많이 작아서 그때는 좀 따닥따닥 붙어 앉아야 되는데 그 같은 임대료에 평수를 2배를 주는 이 합정동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좀 넓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서구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명리 공부를 하다가 이제 혹시 호신쌤이 서구당에서 강의하다가 돈 좀 버니까 딴 데로 갈아탄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갈아탄 적이 없습니다. 서구당이 명담제로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개명을 한 거.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가르칠 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개 수업은요. 그 시즌 4번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중간중간 시즌에 그 사주를 몰라도 함께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그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사주에 대해서 요만큼 알아요 하시는 분부터 전혀 몰라요 하시는 분부터 상당히 알아요 하시는 분까지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여기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도 가급적이면 그 넓은 스펙트럼을 포함할 수 있도록, 물론 많이 배우신 분들한테 왜 또 다 아는 소리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은 사주 명리학을 좀 인문학적으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전문 서적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인문학 서적 읽는다는 느낌으로 오늘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프린터를 여러 장 나눠드렸는데요. 요거를 한 장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요게 이제 사주 암기 도표라는 건데, 사주 암기 핵심 도표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 정규 수강생분들한테는 이거를 이제 코팅을 해서 이제 5개짜리를, 5면짜리를 이제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한 장씩 보내드렸어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이 명리 공부 6개월치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명리 공부 6개월치. 그러니까 모든 구수를 닦는 법이 지금 요 표 한 장에, 딱 한 장에. 그러면 내가 작심을 하고 요 표 한 장에 있는 내용을 싹 다 외웠다. 그러면 명리 공부 6개월이 뭐야? 한 6년치 한 거만큼은 나오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쓰여진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그래서 사주 어떻게 보는 건데? 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또 모르겠어. 이게 또 모르겠단 말이죠. 아무튼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주 6개월 공부한, 6개월 부지런히 공부한 거에 대한 각종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 표가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텐데 암기도표예요, 암기도표. 다만 사주의 원리를 파악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사주의 암기적인 요소는 저는 암기 때문에 사주 공부가 발목 잡히는 게 좀 짜증이 나요. 쉽게 말해서 암기 나부랭이가 사주 공부를 방해하다니, 또 그런 개념 같은 거죠. 원래 그 지금 5, 60대가 4, 5, 60대가 저기 대한민국의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이렇게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으면 책을 통째로 외워버리자 이제 이런 신념으로 이제 공부를 상당히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사주는 에이 모르겠어? 에이 책을 한 거를 통째로 외워버려야지. 책을 100권을 외워도 소용이 없어. 이 암기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암기는 예의고 암기는 예의로서 열의를 보인다라는 개념으로서 하는 건데 사실 암기하는데 모든 시간을 쓰는 거는 나는 꼭 영화 감독이 영화를 책으로만 배웠어요. 현장에 안 나가고 뭐 꼭 이런 느낌 같은 거란 말이죠. 최고의 작가가 문법학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문법학을 열심히 배워봤자 글이 안 써져. 내 안에 감동이 안 일어나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안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사주는 일단 이건 그냥 기초적으로 외워야 될 사항들은 있지만 굳이 외우지 않아도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 외우지 않는 방법은 이거 코팅해서 책상에 하나 놓고 봐서 모르겠는 게 나오면은 이게 좀 뜨문 아우 얘 배꼽살이 어디 있는가, 아 얘는 지장간이 뭔가, 얘는 뭐 여름 계절인가 겨울 계절인가, 아 얘는 행운의 숫자가 뭔가, 뭐 이런 것들은 이 표를 가지고 보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6개월치 공부다. 모든 사주 기초 원리는 다 여기 들어가 있다. 12운성 빼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12운성도 여기에 지금 다 쓰여져 있어요. 이런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좀 원리적 주제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저의 그 명리학 강의가 시즌 1, 2, 3, 4, 5로 돼 있는데 이 시즌 4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고급 통변반. 그래서 고급 통변반 광고도 할 겸 명리에 대한 강의도 할 겸 그래서 오늘 공개 수업을 함께 열었습니다. 이 명리학 시즌 4 고급 통변반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어느 포지션에 있냐면은 요건데, 여기 있는 이제 이 포지션이에요. 이 포지션.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은 사주를 다 공부할 수 있나요? 그러면 네, 공부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죠. 뭐 꼭 순서를 이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5 꼭 이 순서대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순서일 뿐이지요. 예. 여러분들이 각자 정할 수 있죠. 이제 이게 저의 명리학 이론반의 순서인데 일반적으로 명리 공부에서 명리 기초 공부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요 사항이에요. 요 사항. 요 사항. 기초 튼튼반, 음양우행, 십천간, 십이지지, 십성론, 십성명리용어. 와, 여기만 공부해도 대단한 거야. 여기만 공부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극제화, 천간의 생극제화, 지지의 형충회합. 생극제화는 주로 천간에서 나타나고 형충회합은 지지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천간에서는 형충회합이란 말이 없어요. 지지에서의 관계. 천간과 지지는 뭐고 천간에서는 생극제화라고 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지지에서는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또 상호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런 게 뭘까? 이거를 배우는 게 시즌 1의 기초튼튼반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초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과정을 배운 다음에 이제 사주를 탁 놓고 아, 천간에는 뭐가 있고 십성은 뭐가 있고 뭐 월지는 어떻게 생겼고 뭐 생극제와 형충회합, 음양오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며 저런 사람이며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밀 분석법이 나오게 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게 천간의 관계는 생극제와 지지의 관계는 형충회합. 그러면 천간과 지지의 관계는 뭡니까? 12운성. 12운성 포태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기초과정이 있고 시즌2와 시즌3가 중급과정이라고 저는 표시를 해놨어요. 중급과정. 시즌2 기초심화반은 12운성 포태법, 그다음에 간지 해석론, 간지. 우리는 60갑자를 배운단 말이죠. 명리학은 60개의 간지로 부호, 암호화시켜서 상징화시켜서 우리에게 인생 얘기에 대해서 해줍니다. 명리학과 비슷한 거의 뭐 같은 배에서 나온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주역. 주역은 64개의 궤라고 하는데 64개의 요 짝대기 표시를 가지고 요거를 우주를 상징화해서 우주에는 64개의 원리가 작용하고 이 64개의 원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표현하는 일종의 자매식품? 뭐 자매친구? 뭐 자매학문?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주역 공부하면서 명리학 공부하시고 명리학 공부하면서 주역 공부하시기도 하는데 초보자는 동시에 공부하면 머리가 이제 터지죠, 이제. 간지론이라는 게 일종의 주역의 64개 공부하듯이 명리학에 60개의 궤가 있다. 이걸 명리학에서는 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간지, 천간, 지지를 합쳐서 간지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60개의 간지론을 배워요. 그러면 60개의 간지론의 의미를 배우고 나면은 그거 4개 모아놓은 게 사주잖아. 60개 중에 4개 모아놓은 게 연, 월, 일, 시, 주의 간지를 모아놓은 게 사주. 다 펼쳐놓으면 60주. 그 중에 4개 뽑아서 나한테 지정된 거. 이런 거. 이제 대운까지 보려면 5주. 세운까지 보려면 6주. 6개의 기둥의 의미를 해석을 하는 거죠. 의미를 덧대어 갈수록 의미의 해석이 좀 더 디테일해지죠. 조금 더 정확해지죠. 이 기초심화반에서는 12운성법과 간지론, 60갑자 번역하기, 뭐 지지의 방향성, 이런 계산법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한 모습들을 배우고 지난주에 끝난 이 기초완성반은 연월일시관법, 일명 십성관계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명리학을 배울 때 십성이라는 것을 배워요. 일종의 십천간, 12지지 글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일종의 십성이라는 건데, 십성. 흔히 들어봤죠. 뭐 정인, 편인, 정제, 편제, 뭐 정관, 평관 이런 것들을 십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십성을 우리가 하나씩 배운단 말이죠. 뭐 편인은 뭐 상상의 나라 4차원 이상의 편중된 인성 뭐 이런 식으로 배우고 뭐 정관, 뭐 올바른 규칙, 가치관, 뭐 세상 안전하게 살 거야, 뭐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십성에 대해서 어렴풋이 개념을 잡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합쳐졌을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거 배우는 게 십성 관계, 십성론이 아니라 거기 플러스된 거예요. 십성 관계론. 게다가 또 십성이라는 게 어느 위치에 달렸을 때 어떤 현상을 천간에 있을 때, 지지에 있을 때, 연월주에 있을 때, 일시주에 있을 때 그럼 연월주에 있는 인성하고 일시주에 있는 재성이 만나면 제극인이 과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어떤 형태의 제극인이 일어날까? 이런 거 보는 게 십성관계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급으로 가죠. 보통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런 과정들을 쭉 가르쳐 주는데 보통은 예전에 명리학을 공부하시고 실전에서 상담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까지만 배워요. 여기까지. 여기도 안 배워. 그냥 여기까지만 배워. 여기까지. 요거만 배워. 요거만. 저희 제가 어린 꼬꼬마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사주 공부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럼 지금 벌써 경력이 한 40여 년 되셨죠, 이제. 저는 어릴 적 꼬꼬마 시절에 어머니가 맨날 여기다가 별표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십성을 표시한 다음에 극하고 생하고 극하고 생하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딴 거 안 보고 그냥 십성으로만 푸셨어. 십성, 목화토금수 거기까지 볼 시간이 어딨어. 십성으로만 보셨다라는 거죠. 십성. 그때가 언제야? 1900, 한 8, 90년대 정도 될 테니까. 한 80년대, 1980년대.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합당이나 보통 옛날에는 명리 수업이 도제 수업 방식이었어요. 도제 수업. 도사와 제자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딱 편한데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책 한 권에 뭐 100만 원. 막 비밀의 비기, 천기누설 절대 안 함. 돈이 있어야 배우는데 저희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그 명리 선생님 집에 그 뭐라고 하죠? 가정부 이렇게.
이렇게 가정부 해주면서 그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 밥 해주고 신발 정리해주고 앞에 나가서 인사해주고 해서 학원으로 치면은 그거 있죠. 뭐 이렇게 알바식으로 학원 일 도와주면서 너는 무료 수업해라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 연세대학교에서 의학을 배울 적에 도강으로 전부 다 수업을 하셨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나 좀 받아주세요. 근데 실제 학교 다니는 연세대 학생보다 도강으로 수업을 들은 황수관 박사님이 더 시험을 잘 봐가지고 뭐 학생들의 기를 죽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여기까지예요. 도제 수업으로 당신은 집 팔아야 돼, 집 팔아야 돼. 이 명리를 배우려면. 그러면 여긴 어떻게 배워요? 여긴 어떻게 배워? 실전에서. 실전에서 배웠어요. 옛날에는 실전에서. 그러니까 군인 양성하는 인데 딱 총 잡고 쏘는 방법만 가르치고 돌격 앞으로 하는 방법만 가르친 다음에 이제 전투 현장에 내보낸 거죠. 그러다 보면 막 여러 명 죽기도 하고 엉뚱한 데 쏴가지고 생사람 잡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들 배웠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신의 축복, 선물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각자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오프라인에서 스승 제자 관계보다는 주로 이제 랜선 제자, 랜선 스승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 동영상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은 제 입장에서는 랜선 제자인데 누가 내 랜선 제자인지 난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분들은 호신쌤이 나의 랜선 제자, 랜선 스승입니다 하시는데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스승도 PR을 해야 돼. 저를 랜선 스승으로 받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PR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예요. 저도 열심히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게 좋은 시대가 왔다.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어졌다라는 거고. 이제 이번에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급 통변반의 주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사실 명리학에 대한 기술적 테크니컬은 다 여기서 배워요. 이거 배우면 어떻게 보면 다 배우고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운 거야. 옛날에 여기까지만 배우고 했는데 옛날에 여기까지만 배웠는데 요즘엔 여기까지도 배우니까 얼마나 친절해. 이 연월일시 관법 이거 얼마나 신묘한 줄 아세요? 만약에 음식 배우는 사람이 음식 학원에 갔는데 이런 걸 배워. 소금이라는 양념은 먹으면 짜다. 설탕이라는 양념은 먹으면 달다. 딱 거기까지만 가르쳐 준 거야. 근데 대부분의 음식이 소금, 설탕 같이 들어가. 그러면 소금과 설탕을 반반씩 넣으면 무슨 맛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먹어봐야 아는 거야. 그러면 소금을 넣었으니까 짜야 되고 설탕을 넣었으니까 달아야 되는데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으면 그건 뭐죠? 정답은 달고 짜고. 달고 짜고. 예전에 저한테 고구마 주실 때 어떤 집에 가면 고구마를 소금 찍어 먹고 어떤 집에 가면 이제 감자를 소금 찍어 먹고 어떤 집에서는 감자를 설탕 찍어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감자를 갖다가 설탕에도 찍고 소금에도 찍어서 한번 딱 어떤 맛인가 먹어봤어. 그랬더니 첫 맛은 달았다, 뒷맛은 짜고 또는 첫 맛은 짜다가 뒷맛은 달고 뭐 이런 식으로 나더라고요. 맵고 짜고 새콤, 달콤서부터 뭐 우리가 보통 쫄면 먹을 때 나오는 맛 있죠. 맛있는데 달고 단데 뭐 짜고 뭐 이런 맛들 복합적인 맛이 나오는 것처럼 이 십성도 정관이 들어있으면 반듯한 맛, 상관이 있으면 자유로운 맛. 그럼 정관하고 상관을 동시에 집어넣으면 무슨 맛인가요? 무슨 맛이죠? 반듯하며 막무가내 맛.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떨 땐 정관적인데 어쩔 땐 상관적이죠. 그렇죠? 그럼 오묘하죠. 그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어쩔 땐 정관적. 회의실에서는 정관적. 룸사록에서는 미친놈. 막 이런 식으로 보면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는 애가 놀기도 잘해요 라는 말은 누구 보고 한 말이에요? 상관경관 있는 사람 보고 한 말이야. 상관경관. 마음도 고운데 계산도 잘해요. 이건 누구 보고 한 말일까? 제극인, 맞아. 재성. 이제 밝고 현실 논리가 있으며 계산 잘한다. 근데 인성도 있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막 먹을 걸 나눠주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뭐 이런 등등 인성적 요소와 재성적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 공과 출신 공대생, 뭐 공과 출신 작가 뭐 이런 형태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십성이 여러 가지의 십성이 합쳐졌을 때 복합다 변화되는 모습들, 요게 십성 관계론인데 배합에 따라서 정말 무궁무진한 조합이 나온다. 이제 이런 형태로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 실전에 가서 배워, 요동내성을. 그럼 이제 머리에서는 정관은 반듯한 사람이고 상관은 방자한 놈인, 보통 명리계에서 상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명리 세계의 중심을 정관으로 잡아놨거든. 그래서 정관을 생하거나 키우는 애들은 좋은 글자라 그러고 감히 정관에 도발을 하는 글자들을 나쁜 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관을 가장 우습게 보는 글자가 누구냐면 상관이거든. 정관이 규칙 만들어 놓으면 상관이 아주 이것도 규칙이냐, 내가 새로운 규칙 만들겠다, 임꺽정이다, 나는 홍길동이다, 관할을 엎어버리겠다, 뭐 이런단 말이죠. 관할을 엎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상관경관이잖아. 기존 질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겠다, 법이 잘못됐다, 뭐 이런 문제의식 같은 거. 사실 그 의식 때문에 인류 문화가 발전을 해왔죠. 뭐 그런 내용이니까 서로 합쳐지면 오묘하고 다양한 맛이 난다 같은 겁니다. 자, 이번부터 새로 진행하는 강의는 고급 통변반인데, 여기 있는 명리의 이론들을 다 배웠으면 이제는 실전에 적용해서 통변을 해야 된다. 근데 그 통변술에 대한 강의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런 말자라는 법을 가르쳐 주나요? 웅변술을 가르쳐 주나요? 정확히는 말자라는 법이나 웅변술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사주를 보는 환경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거를 뭐에 비유하냐면, 우리 컴퓨터를 움직일 때 컴퓨터에는 기본 베이스 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근데 매킨토시 계열의 컴퓨터들은 윈도우를 쓰지 않고 다른 운영 체계를 쓰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일종의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와 비슷한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일본에서는 자동차 핸들이 한국과는 다른 위치에, 한국 차는 왼쪽에 핸들이 달려있는데 일본 차는 오른쪽에 달려있네. 이게 체계가 다른 거죠. 그러면 한국 차를 일본에 그대로 보내버리면 충돌이나, 일본의 도로교통법과 한국의 도로교통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도로교통법에 맞춘 자동차는 일본으로 그대로 보내버리면 운전할 때 엄청 불편한 일이 생겨요. 즉, 명리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윈도우에 돌릴 것인가, 매킨토시에 돌릴 것인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돌릴 것인가 하는 건데, 우리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배우지만 명리학을 탑재할 운영체계는 배우지 않고 명리를 보다 보니까 꼭 느낌이 윈도우 안 깔린 컴퓨터에 카카오톡 깔기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윈도우가 되게 불안하거나 윈도우가 깔려 있지 않으면 내 컴퓨터에 카카오톡이 안 깔려. 재밌는 게임 프로그램을 깔려고 했더니 다이렉트 10을 지원해야 된대. 근데 내 컴퓨터에는 다이렉트 10 같은 거 없어. 어떤 사람의 컴퓨터는 도스가 깔려 있어. 도스, 기억나시죠? 도스. 시커먼 화면에 프롬프트로. 그 도스가 좀 더 발전한 게 엠도스. X세대들은 아는데 그 요즘 20, 30대들은 모를 거야. 엠도스가 뭐예요? 뭐 이럴 거예요. 옛날에 엠도스만 다뤄도 와, 컴퓨터의 천재 막 그랬는데, 와, 윈도우가 나오면서 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옛날에는 다 명령어 프롬프트로 컴퓨터를 다뤘는데, 아무튼 내 컴퓨터에 도스만 깔려 있는데 윈도우 프로그램을 깔려고 하니 안 깔려. 그리고 억지로 강제로 깔았더니 툭 하면 컴퓨터가 블루 스크린, 일명 다운이 돼버려요. 갑자기 컴퓨터가 뻑이 나셨습니다 하면서 해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리학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운영체계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윈도우를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고가의 프로그램을 사서 내 컴퓨터에 깔았는데 자꾸 충돌이나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깔았더니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10분 이상 작동했더니 퍼덕 꺼져버려요. 이런 형태들. 이거 프로그램 충돌이라 그러죠. 일명 운영체계가 9버전이든지 10버전이든 운영체계가 해당 고성능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운영체계와 관련된 거는 가령 우리 현대시대에 우리에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리학을 운영할 때 기독교라고 하는 배경 프로그램에 명리학이 돌아가는 거죠. 다음,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속신앙의 배경에서 명리학을 운영할 때, 보통은 신받으신 우리 무속인 분들이 명리학을 배울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속이라는 기본 베이스 운영체계 프로그램에서 명의를 이제 운영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사실 무속에서 운영하는 건 크게 충돌은 안 나는 편이에요. 크게 충돌은. 다만 이 무속 프로그램이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너무 구버전 프로그램이라 현대 시대에 좀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아주 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호신쌤은 무속을 몰라서 하는 소리. 모르긴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어머니 따라서 다 굿해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양복을 입고 있지만 예전에는 호신법사였어요. 호신법사. 호신법사. 난 옆에서 징당당해요. 징당당. 나도 그쪽 세계를 있어봤기 때문에 아, 무속 세계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자꾸 무속인들한테 기도만 시키고 공부는 안 시키는 신령은 이제 그만 버리셔야 됩니다. 공부는 안 시키고 기도만 시키는 신령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염전에서 일만 시키고 학교에 안 보내는 주인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염전노예라 그러죠. 염전노예라 그러죠. 학교 안 보내고 일만 시키잖아. 정성이 부족해. 더 열심히 일해. 염전에서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어딜 공부를 한다고 기도만 해. 사람은요. 자아가 발달을 해서 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면 수호신도 바뀌어요. 가령 유치원생은 유치원 선생님이 전담하죠. 그 유치원생이 초등생이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전담하고 초등생이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등생이 대학생이 되면 대학 교수가 붙죠. 근데 만약에 유치원 선생님이 미절이야. 그래서 이 꼬맹이를 평생 내 곁에 두고 싶어.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걔가 초등생이 안 돼야 돼. 걔가 초등생이 되면 유치원 선생인 나는 떠나야 돼. 그리고 초등선생이 와야 돼. 그래서 사람의 의식이 성장하면 그 신령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돼 있어.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는 안 시키고 기도만 시켜. 유치원 노래만 부르게 하고 초등학교에서 공부할 건 절대 안 가르쳐. 넌 평생 유치원을 다녀야 한다. 어딜 공부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참고로 이런 거죠. 그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는 늘 다층적 의식이 있어서 상위 의식과 하위 의식 간의 계속적인 상호 연계 작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 에고,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 이 에고보다 내 무의식 안에는 하위 의식도 있고 상위 의식도 있어서 보통은 내 에고보다 상위 의식이 나를 이끌게 되면 나를 진화시키고 에고보다 하위 의식이 나를 이끌게 되면 나를 퇴보시켜요. 어떤 신이 들어오면 사람마다 다 신이 있어요. 내 안에 정신의식 체계들이 다양하니까 그 신들이 술 먹어. 무슨 책을 봐. 술 먹어. 술. 오늘도 술, 내일도 술, 모레도 술. 수준 높은 애들하고 만나지 마. 쓰레기들하고만 만나. 뭐? 수준 높은 남자를 만나겠다고. 네 팔자를. 저런 남자만 만나. 내 수준을 계속 다운시키죠. 독재 국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국민 우민화 정책이에요. 국민들을 우민화시킵니다. 공부 안 시켜요. 공부시키면 머리 컸다고 대들거든. 옛날 조선시대나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여자 공부 안 시켰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이제 곧 80대신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시도 쓰고 글도 잘 써가지고 상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자 어머니가 야, 네 형제가 지금 8명인데 네가 지금 학교를 가겠다고 중학교를 가던 어머니의 책가방을 전부 불쏘시개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방앗갓집 큰딸이었던 저희 어머님은 중학생 때부터 방앗간에서 일을 했어. 방앗간이라는 게 엄청난 노가다를 뛰는 거죠. 80kg짜리 쌀까마니를 짊어지고 와서 이거를 방앗간에다 놓고 곡식을 쪄야 되니까. 딸아이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 내가 왜 노가다를 뛰어. 그래서 딸들은 일하고 아들들은 대학까지 보냈어. 어머니는 지금도 그거를 되게 원망을 하세요. 물론 뭐 시간이 하도 오래전 일이고 다 이제 뭐 친척들도 돌아가시고 해서 뭐 이제는 다 잊혀진 얘기지만 자, 여러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의식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끔 이게 날로 먹으시려는 분들이 자신의 의식 수준은 생각하지 않고 아주 뛰어난 지혜의 존재가 나한테 임재하셔서 나한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날로 먹는 장사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유치원생이 저한테 대학 교수 붙여주세요. 대학 교수.
저한테 대학 교수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대학 교수가 와서 유치원생한테 가르쳐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유치원생한테는 유치원 선생님이 최고야. 유치원 선생님의 수준은 떨어지고 대학 교수는 수준이 높은 거야? 아니야. 유치원생한테는 유치원 선생님이 적합한 거고 대학생한테는 대학 교수가 적합한 거야. 그런 거죠. 자신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나의 수호신도 더 높은 차원의 수호신이 일정 거리를 두고 올라오게 돼요. 나의 자의식과 수호신의 의식이 좁으면은 되게 친화적이고 간극이 멀어져 버리는 도대체 이놈의 신령이 뭔 소리를 하는지 난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꿈에서 이상한 꿈을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한테 좀 친절하게 좀 얘기해 줘. 이게 일명 나는 중학생인데 내 신령이 대학 교수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같은 거. 내 신령은 너무 친절해. 나한테 친절하게 주소까지 다 알려줘. 그러면 되게 이해력이 빠른 것 같은 거. 자, 아무튼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성장을 멈출 때,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성장이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늙습니다. 그러니까 40살 이후에 책 한 권도 보지 않은 사람은 늙고 있는 중이고 지금 60살이 넘었는데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명리학은 인생 최고의 계운이자 인생 최고의 의식 성장을 위한 공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시고 저도 명리를 배울까요? 그럼 취미로 배우세요. 취미로 배우세요. 업으로 배우면 안 되나요? 업으로 배우셔도 저야 감사 땡큐죠. 업으로 배우시면 고맙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한테나 다 업으로 이거 하세요라는 말을 잘 안 하니까 각자 더 많은 지구별에서의 역할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늙지 않고 성장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게요. 이 시즌사의 고급 통변반은 운명을 보는 관점을 가르쳐드리는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윈도우, 매킨토시, 안드로이드 이제 이런 운영체계. 내가 사주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돌릴 수 있는 내 마음 환경의 의식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윈도우 하위 버전하고 윈도우 상위 버전에서 돌리면은 윈도우 하위 버전에선 버벅거리던 프로그램, 윈도우 상위 버전에선 쌩쌩 잘 돌아가네. 내 컴퓨터에 3D 게임을 깔았는데 문제는 하드웨어와 윈도우가 딸려가지고 3D 게임이 돌아가지를 않네. 이건 3D 게임 잘못인가? 내 구닥다리 컴퓨터 잘못인가?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네. 라고 하는 게 명리학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운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시즌4 고급 통변반에서 주로 강의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영혼과 윤회, 카르마. 그래서 이 두 개, 영혼과 윤회, 카르마에 대한 수업들도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주 공부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사주 만능론에 빠져서 세상 모든 일을 다 사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중세시대 때, 유럽의 중세시대는 종교가 장악을 했죠. 이쪽 동네에는 이슬람, 이쪽 동네에는 기독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종교가 정치와 일치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그 시대의 마음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음공부한 사람들이 다 관직을 하고 과거 시험 보러 가면 마음공부 숙제를 내는, 시쓰게 하는 이제 그런 사회였었죠. 자, 이 중세시대에 종교가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종교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 수많은 무리수가 발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명리학을 접근을 할 때 명리학으로 할 수 있는 거와 명리학으로 할 수 없는 거, 이거 구분부터 해야 됩니다. 가장 우매한 사람이 명리학으로 알 수 없는 거를 어떻게든 명리학으로 알아내겠다고 100년, 200년을 공부를 해도 다시 태어나서 공부해도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학으로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에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다 명리학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들이 20대 청년이 나무개 씨,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출근 첫날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절단을 하게 되고 이후 불구로 살게 되다. 이거 사주적으로 어떻게 풀 거야? 사주적으로 풀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동일 사주자 5, 60명이 모두 그에 준하거나 그에 비슷한 애군을 거쳐야 되는데,
사주에서 흉운도 아닐 뿐더러 동일 사주자 여러 명 모아도 그 사람만 불구가 됐어. 이거를 사주 명리학으로 풀려고 하면 100년을 캐도 못 캐요. 근데 얘 들이대면 그냥 한 방이야. 카르마라고, 뭔 카르마라고. 카르마라고 하는 특별 조치라고. 영혼이 짠 인생계획의 특별 예외 사항들이라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야. 자유롭게 누구나 광화문 광장에서 나가서 집회를 할 수 있어.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나서 2년 동안 집회가 금지됐어. 특수 상황이니까 모두가 그걸 이해하는 것 같은 거죠. 나는 원래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해야 되는 인생계획표를 짜가지고 왔는데 그만 내 카르마에 하드한 어떤 옵션이 껴있어. 업을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 나의 상위 영혼이 그것에 동의했어. 하위 의식인 나는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어. 왜 내 다리 어디 간 거냐. 내 다리 어디 간 거냐. 근데 나의 상위 의식은 그거에 동의해서 몇 월 며칠 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후에 30년간을 휠체어 신세를 지는 것을 내가 동의했어. 이거는 사주적 요건이 아니라 카르마적으로 봐야 되는 요건이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 저는 이래요.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 사람이 착해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아니야. 명리학 배워서 나쁜 놈 더 많아. 명리학 배웠는데 나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도사놀이 하려는 분들이 이게 에고가 싹 갈아타. 에고가 갈아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은 에고는 1차적으로 무력에 접신을 해요. 에고와 무력은 같아. 그래서 내가 유명해질 거야, 대단해질 거야, 큰 돈을 벌 거야, 한강변에 엄청난 아파트를 사서 벤츠를 타고 떵떵거릴 거야. 니들 나한테 다 꿇어. 그리고 갑질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이상폭증한 에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갑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고 가족들 다 흩어졌고 만신창이가 돼서 새로 깨어났어. 병원에서 정신을 차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새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마음수련센터에 들어가서 마음 공부를 새로 하게 됐고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로 가지게 됐고 거기서부터 불경을 외우게 되면서 도를 닦으면서 청렴한 생활을 하기로 했어. 그러자 에고가 포지션 변경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동안 에고는 돈 많이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최고고 그러지 못한 미천한 것들은 내 발에 가서 꿇어라. 이제 이런 에고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일제시대 친일파가 미군정이 들어와서 일본이 망하고 새로운 친일 정부가 없어지면서 미군정이 들어오니 친일파들이 다 어디로 갈아타죠? 미군정으로 갈아타. 그 전까지만 해도 저 조선진들 일본에 충성해라. 그런데 갑자기 미군정으로 갈아타더니 빨갱이 새끼들을 다 잡아 없애라. 이러면서 갑자기 다른 포지션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마음 공부 시장에서 에고가 갈아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에고가 이제 어떤 게 너 수련 몇 년 했어? 3년? 난 10년 했어 이거 사. 너 전생에 뭐야? 난 전생에 미륵이 없고 내가 단군이고 환웅의 23대 손이야. 내 꿈에서 나 가르쳐줬어. 너는 그때 내 노비였어. 너의 신령은 누구야? 고작 곧단 레벨 3짜리 신령이 너를 돌보고 있구나. 나는 레벨 스페셜 A 트리플짜리 영혼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 여기 이제 에고가 갈아탄 거야. 에고가. 또 에고가 이제 심하게 갈아타면 너는 주색을 밝히고 돈을 밝히는구나. 나는 한 푼도 없이도 살 수 있다. 무력을 추구하는 놈들은 다 쓰레기다. 나는 한 푼도 없이 산속에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다. 이제 그것도 에고예요. 그것도 에고. 에고가 없어지면 돈이 있고 없고에 관심이 없어. 필요하면 있는 거고 필요 없으면 없는 거야. 근데 필요도 없는데 있으면 이제 이게 문제인 거고. 그런 거예요. 도 닦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에고의 또 다른 모습이다. 도 닦으면 그래서 이 무력에 넘치는 것들. 나는 마음 공부를 해서 깨끗해졌다. 뭐 이런 거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의 사주가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관점에서 이 고급통변반은 집중적으로 영성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죠. 서울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보통 서울은 경기도에 둘러싸여 있죠. 또 서울은 대한민국 안에 있죠. 즉 대한민국이라는 환경과 경기도라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서울이죠.
그쵸? 뭐 대한민국 다 망했는데 뭐 서울만 잘 될 수 있나? 아니죠. 뭐 대한민국이 잘 돼야 서울이 잘 되는 것처럼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사상 체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리학을 둘러싼 또 커다란 세상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명리만 배워가지고 앞이 트이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이 동네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이 동네가. 대한민국으로 치자면은 I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든 1차, 2차, 3차 산업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4차 산업인 IT 생명공학만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안 돼. 1차 산업 단단해야 되고 2차 산업 기반 잘 갖춰줘야 되고 3차 산업 기반 잘 갖춰줘야 거기서 4차 산업이 올라갈 수 있어. 명리학이라고 하는 인생을 바라보는 학문을 우리가 배웠을 때 이걸 잘 돌리려면 명리학을 돌볼 수 있는 세상을 보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이 관점을 갖는 데에는 크게 두 단계가 필요해. 첫 번째는 지식 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젓가락질 하는 법을 처음엔 배우죠. 근데 젓가락질 배운다고 내가 바로 젓가락질이 되나? 안 되잖아. 될 때까지 젓가락질을 해야 되잖아. 오른손은 보통은 숙련이 돼 있는데 왼손은 보통 젓가락질 숙련이 잘 안 돼 있죠. 물론 한 30명이 한 분은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실 텐데 30명 중에 29명은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못 해. 근데 내 머리는 젓가락질 하는 방법을 알아. 그러면 왼손 보고 젓가락질을 하라고 해. 엄청나게 버벅대. 알면서도 왜 못하냐? 알면서 못해 원래 사람들은. 숙련이 돼야 돼. 명리학이라는 이론을 알았고 명리학을 담는 세상을 보는 그릇에 대해 안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돼요. 그러면 왼손으로 젓가락질이 돼. 자, 그래서 이 고급 통변반은 그러한 과정으로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나에게 안착시키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요. 자, 요런 오늘 현대적인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